지금 이 시대는 보여주는 자가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SNS에 한 끼 식사를 올리고 회의실의 한 장면을 기록하며 감정의 파편까지도 세상에 내놓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보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눈부시게 드러내는 세상에서 조용히 감추는 자만이 자신을 지켜냅니다. 드러내면 사랑받지만 감추어야 살아남는다는 이 역설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입니다. 세상은 드러내라 말합니다. 성공했다면 증명하라. 부유하다면 과시하라. 행복하다면 전시하라. 하지만 그렇게 드러낸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평가 대상이 되고 공격받을 구멍이 열립니다. 한때 저도 그랬습니다. 내 생각, 내 성취, 내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정직함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정직함을 무기로 바꾸어 나를 겨눴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피로를 동정하지 않았고 나의 성공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비교하고 탐내고 때로는 조롱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자는 말이 적고 표정이 느리고 감정이 숨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의 약점은 당신의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드러내는 순간 누군가는 그 틈을 읽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침묵할 때 사람들은 상상합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할까? 그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이 상상 속에서 당신의 존재는 커집니다. 힘이란 결국 침묵으로 만들어지는 허공의 무게입니다. 한국 사회는 늘 비교와 평가의 틀 속에 있습니다. 입사 후 몇 년 차인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얼마를 버는지 모두가 서로의 이력서를 엿봅니다. 그래서 감추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끝없이 필요합니다. 감춘다는 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중심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 그것이 감춤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순간을 보이기 위해 살아왔습니까? 오늘부터는 거꾸로 해보십시오.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일상을 세상에서 한 걸음 감추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당신의 존재가 묵직해집니다. 감추는 것은 부재가 아니라 밀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협상의 통찰, 드러내지 않음의 기술, 젊은 시절 나는 세상이 정직한 자의 편이라고 믿었다. 생각을 숨기지 않고 계획을 드러내고 열정을 증명하면 인정받을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세상은 정직을 이용했고 솔직함은 약점이 되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마음을 꿰뚫었다. 세상은 네가 가진 것을 보고 다가오지만 네가 숨긴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진실을 감추어야 하는가? 왜 나를 감추어야 하는가?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감춤은 비겁함이 아니라 정보의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세상은 정보를 쥔 자에게 권력을 주고 드러낸 자에게 약점을 안긴다. 한 번은 미국의 거대 기업과 협상을 할 때였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력을 손에 넣고 싶어 했다. 젊은 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나는 침묵을 택했다. 대신 단 하나의 질문만 던졌다. 당신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한 문장이 협상의 판을 바꾸었다. 그들은 우리를 과소평가했다. 그러나 그 과소평가 덕분에 우리는 훨씬 유리한 조건을 얻었다. 만약 그때 모든 카드를 보여줬다면 우리는 기술력뿐 아니라 주도권도 잃었을 것이다. 그 이후 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감추는 싸움이라는 것을. 침묵은 때로 말보다 큰 울림을 낸다. 협상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침묵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추측을 만든다. 그 추측이 당신을 크게 보이게 만든다. 그러므로 말이 적을수록 당신은 더 깊어 보인다. 동양의 고전,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스스로 드러내려는 자는 드러나지 못하고 스스로 감추는 자는 드러나게 된다. 겸손과 절제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전략이 되는 이유다. 또한 현대 경영학의 정보 비대칭 이론도 같은 원리를 말한다. 상대가 모르는 정보를 당신이 쥐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절반의 힘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감춘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여유다. 당신이 침묵할 때 세상은 당신의 다음 말을 기다린다.
그것이 바로 리더의 권위이고 성공의 씨앗이다. 드러내는 자는 일시적으로 박수를 받지만 감추는 자는 오래도록 신뢰를 얻는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겠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뇌라. 나는 모든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을 지킬 것이다. 네 가지 감춤 프레임. 건강, 돈, 사람, 마음, 인생을 단단히 지키기 위해 나는 네 가지를 감추기로 했다. 건강, 돈, 사람, 그리고 마음.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영역이 아니다. 인간의 신체, 생존, 관계, 감정, 곧 존재의 전부를 이루는 축이다. 누군가 이 네 가지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의 삶 전체를 조종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네 축을 감추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기술이었다. 건강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 요즘 피곤하다. 한마디의 상사는 신뢰를 거두고 동료는 당신에게 책임을 미루며 부하는 당신을 약자로 본다. 돈을 드러내면 관계는 변한다.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친구는 부탁하는 사람으로, 친척은 계산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사람을 드러내면 이용당한다.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가까이 두는지를 드러내는 순간 그 관계는 공격의 표적이 된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드러내면 조종당한다. 감정을 읽힌 사람은 언제나 상대의 장단에 휘둘린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얽혀 있다. 건강이 흔들리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져 돈과 사람까지 잃는다. 그래서 감추는 것은 단순히 숨기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방패이며 자기 경계의 선을 긋는 일이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노출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공유한다. 나의 일상, 나의 고민, 나의 통장 잔액까지.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세상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신이 드러낸 모든 것은 언젠가 당신을 평가하고 구속하는 잣대가 된다. SNS의 찰나가 평판을 만들고 평판이 기회를 결정한다. 드러냄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가두는 행위다. 감춘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다. 건강은 조용히 지키고 돈은 묵묵히 관리하며 사람은 신중히 검증하고 마음은 절제된 표현으로 다스린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자의 구조다. 감추는 사람은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내면은 치열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깊이가 자라고 그 절제 속에서 품격이 만들어진다. 결국 세상은 말 많은 자를 주목하지만 감추는 자를 두려워한다. 어린 시절 일화, 두 얼굴의 사람들과 세상의 구조. 나는 7살 때 처음으로 인간의 두 얼굴을 보았다. 아버지 곁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웃었고 머리를 숙였고 충성을 맹세했다. 그러나 문이 닫히자 표정이 바뀌었다. 따뜻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냉소와 불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복잡함을 처음 느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께 물었다. 왜 사람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쁜 것이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는 30년이 걸렸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 사람은 모두 복합적이다. 누구나 선함과 이기심을 동시에 지닌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이다. 내가 약함을 보이면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고 강함을 드러내면 시기한다. 고통을 말하면 연민이 아니라 약점을 얻고 성공을 자랑하면 존경이 아니라 거리감을 얻는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보여주지 말자. 내 속을 드러내지 말자. 세상은 진심을 알아주는 곳이 아니라 진심을 소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특히 표정의 언어를 중요하게 여긴다. 사람들은 말보다 눈빛을 보고 감정보다 분위기를 읽는다. 그래서 감추는 자는 위험하지 않다. 오히려 존중받는다. 침묵은 냉정이 아니라 지혜의 형태다. 감정이 절제된 사람은 단단해 보이고 말이 적은 사람은 깊어 보인다. 겉모습의 평정이 내면의 무게를 만들어낸다. 아버지의 그 말, 세상이 그렇게 만든다. 는 결국 인간관계의 본질을 말한다. 타인은 나의 거울이지만 그 거울은 늘 왜곡되어 있다. 그러니 당신은 타인의 반응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세상이 가면을 쓰라 강요할 때 당신은 단 하나의 가면만 쓰면 된다. 바로 침묵의 가면이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보호다.
감추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중심을 지킬 수 있다. 건강을 감추는 법. 리더의 컨디션은 조직의 심장 건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공격받는 약점이다. 나는 젊은 시절 그것을 몰랐다. 어느 날 공장을 시찰하던 중 한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부회장님,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나는 솔직히 답했다. 요즘 좀 피곤합니다. 잠을 잘 못 자서요. 단지 그 한마디였다. 그러나 사흘 뒤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부회장이 건강이 안 좋다더라. 그 소문은 순식간에 불안이 되었고 불안은 조직의 동요로 이어졌다. 그날 나는 깊이 깨달았다. 건강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 후로 나는 원칙을 세웠다. 건강은 감추되 관리하라.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피곤해도 티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방치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의 시작이었다. 아침마다 30분을 걸었고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절제했다. 중요한 건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이 흔들리지 않는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었다. 리더의 컨디션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조직 전체의 심장 박동과 같다. 리더가 불안하면 팀이 흔들리고 리더가 안정되면 위기조차도 잠잠해진다. 세상은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매일 새벽 운동을 한다. 나는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신다. 그러나 묻고 싶다. 왜 그것을 말해야 하는가? 진짜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과 대화하지 세상과 경쟁하지 않는다. 건강을 과시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것을 잃기 시작한다. 과시는 욕망을 부르고 욕망은 무리를 만든다. 나는 65세 큰 병을 앓았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회사도 언론도 심지어 가까운 임원조차 몰랐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주가는 흔들리고 직원들은 불안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치료를 받았고 회복 후에도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알았다. 건강을 감춘다는 것은 단지 내 몸을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정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다. 요즘 좀 피곤하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입에 올리는가?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이미지를 흔들고 당신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지 않은가? 피곤하다는 말을 대신 이렇게 바꿔보라. 괜찮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언어다. 건강을 감춘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첫걸음이다. 돈을 감추는 법. 관계는 숫자 앞에서 변한다. 나는 35세 처음으로 투자의 기쁨을 알았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성공적인 수익을 얻었다. 그때 들뜬 마음에 가까운 친구에게 말했다. 이번에 투자가 잘 됐어. 수익이 꽤 나왔네. 그는 웃으며 축하했다. 하지만 한 달 뒤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네는 여유가 있잖아. 나 좀 도와주게. 그날 나는 깨달았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 관계는 순식간에 변한다는 것을.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고 관계는 신뢰가 아닌 계산 위에 서 있었다. 그 뒤로 나는 원칙을 세웠다. 돈에 대해 말하지 말자. 재산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돈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말자는 뜻이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한다. 돈은 그 비교를 가장 잔인하게 만든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누군가는 시기하고 누군가는 의존하고 또 누군가는 다가온다. 하지만 그 다가옴 속에는 순수함이 없다. 대부분의 관계는 이해로 시작되고 계산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돈을 감춘다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일이다. 당신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인간이 아닌 자원으로 본다. 나는 검소함을 선택했다. 내 시계는 단순했고 옷은 평범했다. 외부에서는 내 재산 규모를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일부는 그것을 소박함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전략이었다. 드러낸 분은 빼앗기고 감춘 분은 불어난다. 경제 원리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법칙이다. 사람은 가진 자를 질투하고 없는 자를 동정한다. 당신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을 때 세상은 당신을 조심히 다룬다. 한 기업인을 기억한다. 그는 성공을 자랑했고 고급 시계를 차고 다녔으며 비싼 차를 몰았다.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친척들이 찾아왔고 친구들은 빌려달라 했으며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10년 만에 그는 모든 걸 잃었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니라 돈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돈을 감춘다는 것은 가난한 척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쓸 때는 쓰되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그러나 그것을 알리지 마라. 진짜 부는 조용하다. 나는 평생 수백억을 기부했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것이 진짜 베풀미다. 오늘 당신의 언어를 점검하라. 이번 달 보너스가 많았어. 요즘 투자 수익이 좋아.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당신의 세계는 조금씩 노출된다. 부는 빛을 피해 자란다.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그것이 당신의 재산을 그리고 인간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사람을 감추는 법. 관계의 검증과 권력의 균형. 사람은 가장 큰 자산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변수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한때 나는 한 임원의 말을 믿고 그가 추천한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혔다. 이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믿을 만합니다. 그 한마디를 믿었다. 그러나 석 달 뒤 그 사람은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넘겼다.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내가 내 판단을 남의 입에 맡겼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추천해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그 후로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사람을 드러내지 말 것.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누가 내 곁에 있는지를 결코 보여주지 않았다. 내 오른팔이 누구인지, 핵심 참모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다. 왜냐하면 내가 아끼는 사람이 곧 나의 약점이 되기 때문이다. 적은 언제나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노린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숨겼다. 겉으로는 평범한 관계처럼 보이게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뿐 아니라 그들을 지켰다. 한국 사회는 인간관계가 촘촘하다. 소개, 추천, 인맥이라는 이름으로 관계가 연결된다. 하지만 그 관계의 온도는 늘 변한다. 처음에는 따뜻하지만 이해관계가 생기는 순간 차갑게 식는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검증하라는 것이다. 의심은 감정이지만 검증은 지혜다. 시간을 두고 보라. 한 달, 석 달, 6달. 그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계속 곁에 있다면 그는 진짜다. 그러나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는 가짜다. 시간은 진실을 가려내는 가장 공정한 도구다. 나는 가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관계에서 말보다 행동을 기록하라. 누가 당신을 향해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금세 잊혀진다. 그러나 누가 당신을 위해 조용히 행동했는지는 오래 남는다. 진짜 신뢰는 소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란다. 당신이 리더라면 더더욱 누구를 신뢰하는지 드러내지 말라. 조직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을 읽는다. 당신의 핵심 인물이 노출되는 순간 그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된다. 감추는 것은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조직의 균형을 지키는 전략이다. 사람을 감추는 법은 결국 경계의 미학이다. 누군가를 완전히 믿지도 완전히 배척하지도 말라. 관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라. 거리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다. 감추는 리더는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하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감추는 법, 감정 통제는 리더의 공공재.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리더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분위기가 된다. 나는 수없이 그 장면을 보았다. 한 임원이 화가 나서 회의 중 얼굴을 찌푸리면 아래 직원들은 그날 하루 종일 불안해했다. 상사가 한숨을 쉬면 팀은 실수를 두려워하고 리더가 지나치게 들뜨면 모두 방심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리더의 감정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감추는 일은 냉정함이 아니라 책임감의 다른 이름이다. 나는 50을 넘기며 수많은 실패와 배신을 겪었다. 한 번은 신뢰하던 사람이 회사를 떠나며 나를 뒤흔드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울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표정은 담담했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회의실의 공기는 안정적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리더의 눈물은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조직의 공포가 된다. 그러니 마음을 감추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보호다.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율의 기술이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연습했다. 담담한 표정, 흔들리지 않는 눈빛, 절제된 리소. 그렇게 10분씩 매일 반복했다. 3개월이 지나자 내 표정은 달라졌다. 사람들은 나에게 말했다. 요즘은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사실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였다.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면 감정이 당신을 지배한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고 슬픔은 기회를 놓치게 하며 기쁨은 방심을 낳는다. 하지만 감정의 파도를 가라앉히면 그 속에서 통찰이 떠오른다. 나는 위기의 순간마다 사흘의 침묵을 선택했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결정을 미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늘 더 정확한 선택을 했다. 감정을 감춘다는 것은 인간미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능 위에 의식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은 솔직해 보이지만 결코 신뢰받지 않는다. 반대로 감정을 절제한 사람은 냉정해 보이지만 깊은 신뢰를 얻는다. 리더의 품격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침착함에서 나온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한다. 침묵의 권위, 감추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한 중간 관리자가 있었다. 능력도 성실함도 충분했지만 늘 제자리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피곤하면 한숨을 쉬고 화가 나면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기분이 좋으면 떠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솔직하다 했지만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은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사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말했다. 건강, 돈, 사람, 마음, 이 네 가지를 감춰라.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천했다. 처음 석 달은 괴로웠다고 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 감정을 눌러두는 것이 답답했다고. 그러나 6달이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다. 사람들이 그에게 조심스러워졌고 상사는 그를 무겁게 보기 시작했다. 1년 뒤 그는 승진했다. 능력이 늘어서가 아니었다. 그가 감추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말이 줄고 표정이 단정해지고 판단이 신중해졌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믿었다. 그것이 감추는 자의 힘이다. 나 또한 그랬다. 삼성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나는 사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임원들은 불안해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관찰했고 모든 변수를 읽었다. 사흘 후 단 한 문장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 방향으로 갑시다.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움직였다. 왜 그랬을까? 내가 평소에 모든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침묵은 나의 언어였고 그 언어가 권위를 만들었다. 감추는 자는 말이 적지만 그 말은 세계를 움직인다. 세상은 여전히 요구한다. 보여달라고, 증명하라고, 드러내라고. 그러나 보여주는 순간 당신은 공격받는다. 감추는 순간 당신은 지켜진다. 이것이 내가 평생 배운 단 하나의 진리다. 젊은 시절 나는 세상에 증명하려 애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달았다. 세상은 드러내는 자를 존경하지 않는다. 세상은 감추는 자를 두려워한다. 오늘 당신에게 제안한다. 단 하루만이라도 감춰보라. 피곤하단 말 대신 괜찮습니다. 를 말하고 불만 대신 침묵하라. 당신의 표정과 말의 빈자리에 힘이 깃든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가볍게 보이지 않는 사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더 이상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감추는 법은 비겁함이 아니다. 그것은 품격이다. 감추는 자는 두려움이 아닌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은 말 많은 자를 주목하지만 침묵하는 자를 존중한다.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감추는 자다. 오늘부터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언어가 되기를, 그 언어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다.